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주영영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라이브 방송 통해서 시탐을 했었는데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7월 9일 수요일 드디어 괴기열차가 개봉을 했습니다. 사실 다른 장르는 또 모르겠는데 공포영화다 보니까 우리 귀족분들께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요즘 너무 덥고 사실은 많이 시투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극장으로 달려가셔서 이제 재밌는 공포영화 보시면서 또 즐거운 추억을 남기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참하게 해주신 돌비님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귀족분들도 이 여름 감기 독하잖아요. 여름 감기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렛츠가 기르십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이자 배우 주현영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드디어 주현영님께서 시들무에 방문까지 하셨는데 또 섬뜩한 실화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영님, 잘 들리시나요? 네, 너무 잘 들립니다. 아이고, 많은 귀족님들께서 진짜 아이고. 현영님을 많이 기다리셨어요. 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유, 네. 네. 긴장되세요? 근데 제가 또, 일단, 제가요, 사실, 라디오를 매일 생방으로 하고 있는데도, 맞아요. 그 라디오 생방 할 때보다 더 떨려요. 지금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역시 찐 귀족님이시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맞아요. 그리고 현영님, 네. 저도 소식을 직접 들었다기보다도 검색을 계속 매일매일 하는데 내일 영화가 개봉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그거를 굳이 막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사실 계속 개봉이 밀리기도 했었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제가 이제 귀족이라는 거를 이제 많은 귀족분들이 좀 알고 있다고 저도 이제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관심이 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뭔가 그래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워낙 저도 원래 초창기 때부터 귀족이었다 보니까 이 돌비님 채널이 뭔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뭔가 홍보성을 약간 뭔가 띠는 그런 좀 자기적인 느낌이 날까봐 저도 사실 그런 걸 원치 않아서 네, 저도 귀족으로서 그 마음을 너무 아니까 또 리얼함이 매력인 방송이잖아요. 그러면 현영님. 네. 오늘만큼은 좀 자기적이어 보여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빨리 좀 홍보 좀 하면 어때? 네. 자, 그 괴기열차에 관련돼서 홍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일단은 귀족님들 이게 또 공포영화입니다. 만약에 다른 장르의 영화였다면 굳이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을 텐데 이제 공포영화다 보니까 사실 지금 어떤가요? 지금은 좀 괜찮은데 전화가 조금 끊겼어요. 잘 들리시나요? 지금 전화가 계속 끊기는 이유가 이 영화 귀신이 좋아하는 영화 같습니다. 계속 이거 대박 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끊기고 내용을 얘기를 전달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직접 가서 봐라. 여기서 듣지 말고 가서 직접 봐라 라고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주현영님의 또 주연으로 나오신 공포영화. 공포영화니까 저희 귀족님들에게도 소개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괴기열차는 이제 7월 9일 대개봉을 하니 꼭 가까운 극장에 가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현영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가 옴니버스 형태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걸 외쳐보네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주현영이에요. 네, 이 이야기는 저희 친언니가 겪은 일인데요. 저희 언니가 지금 이제 89년생인데 이제 초등학생 때 그 당시에 이제 약간 서당 캠프에 가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언니들이 부모님들께서 맞벌이를 하셔서 언니들을 서당에 보내셨어요. 청학동의 그런 서당에.
그 지역을 사실 저는 이제 어딘지 들었는데 그 지역까지 얘기를 하면 살짝 좀 예측이 될 것 같아서 장소가. 그래서 그냥 어느 지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언니가 거기 서당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퇴소 전날 밤에 그때 이제 언니들이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닭이랑 뭐 강아지랑 엄청 울더래요, 동물들이. 밖에서 갑자기 막 그렇게 막 정신없이 짖어서 언니가 둘 중 이제 한 명만 깬 거예요. 깨서 좀 이렇게 비몽사몽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큰 홀에서 다 같이 자고 있었대요. 근데 그 홀에 하얀 색깔 벽이고 가운데에 벽시계가 달려 있었는데요. 근데 그 벽시계가 언니가 그때 안경을 벗고 있어서 그 시계가 잘 보이진 않았지만 정확히 초침이 딱 정확하게 12시를 가리키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냥 지금 한 밤 12시쯤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때쯤에 갑자기 검정 색깔 좀 형체 같은 게 그 벽 쪽 천장이랑 그쪽에 좀 아른아른 거리더래요. 예? 그래서 저게 그냥 뭐지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약간 손 모양처럼 이렇게 좀 변하더래요. 그래서 약간 무섭지만 어쨌든 뭔지는 모르겠어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응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형체가 굉장히 키 큰 사람으로 변했대요. 그래? 근데 키가 천장에 거의 닿아 있을 정도로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팔척귀신 있잖아요. 그 팔척귀신처럼 이렇게 거의 천장에 닿을 정도로 키가 컸고 그리고 약간 얼굴이나 이런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검정 색깔 갓을 쓰고 있었대요. 그래서 뭐지? 그냥 정말 너무 어리니까 그냥 귀신인가 싶어서 무서워서 그냥 눈을 질끈 감고 잠들어 버렸다고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날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제 서당 쪽에서 한 친구가 갑자기 퇴소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이유가 아파서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해 들었던 거는 그날 당일에 저녁에 들었는데 그 친구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네, 아파서 퇴소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좀 그렇게 됐다고. 근데 거기에 있었던 어떤 한 친구가 갑자기 구석에서 되게 울더래요. 막 오열을 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보니까 그 친구가 엄청 울면서 자기가 사실 어젯밤에 뭐 귀신을 봤다는 식으로 뭐 얘기를 하면서 막 울었대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된 친구랑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는데 자기가 어젯밤에 그런 귀신을 봤고 그래서 막 혼자서 벌벌 떨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언니는 너무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이라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생각을 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저희 친언니들이랑 저랑 이제 돌비를 보면서 알게 된 거죠. 여기 워낙 저승사자에 관련된 그 썰들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해 주시는 그 형체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예. 저희 언니가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잠깐만 내가 예전에 봤었던 그 형체가 검정색 갓을 쓰고 있었고 키가 엄청 컸고 뭔가 사람인데 거인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근데 그 귀족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 저승사자랑 형태가 너무 비슷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저랑 언니들은 약간 저승사자의 존재를 좀 그래도 믿게 됐던 그런 또 하나의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대로 보셨다 언니분이. 혹시 그 돌비님께서 보시기에도 좀 맞는 것 같나요? 왜냐면 그 형체를 보고 네. 나서 거기 있던 아이 네. 한 분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결국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연관성을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맞습니다. 네. 독특하네. 좀 짧은 얘기였습니다. 어차피 네. 오늘 옴니버스 형태니까. 자, 이제 그러면 네. 두 번째 이야기인데 두 번째 이야기는 뭘까요?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겪은 얘기인데요. 오. 아마 이 이야기를 되게 디테일하게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제 저의 뭐 너무 가깝지는 않은 어떤 지인이 또 걸려 있어서 그래서 조금 두루뭉술하지만서도 어쨌든 귀족님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사실 예전부터 사주나 타로를 보는 걸 좋아했어요. 네. 부모님께서 좀 그런 걸 안 봤으면 하셔 기독교시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제가 어떤 타로랑 사주를 같이 보시는 분을 좀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께 제가 사실 굉장히 주기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매년 신년 운세, 뭐 말년 운세부터 해서 힘들 때 찾아뵀던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제가 한 3년 정도를 다니다 보니까 완전 단골이 됐잖아요. 그분이 평상시엔 굉장히 괜찮았는데 어느 날 한 3년쯤 됐을 때 그분을 뵀는데 그분이 얼굴이 거의 막 해골처럼 말라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어디 아프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그냥 막 되게 두루뭉술하게 넘기시면서 그냥 제가 삼재라서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했는데 그분께서 그날 갑자기 저한테 찬영 씨가 너무 제 단골이기도 해서 제가 갑자기 부적을 그냥 무료로 써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럼 어떤 부적이냐 그랬더니 별거 아니다. 뭐 만사형통, 뭐 건강. 현영 씨는 건강이 늘 조심해야 되니까 그런 간단한 부적을 써주시겠다고 해서 뭐 절에 가서 뭐 닭피로 써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무서웠지만 그래도 뭐 공짜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요. 냉큼 제가 2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는 베개 밑에, 그리고 하나는 그냥 평상시에 소지하고 다녀라. 지갑이나 이런 데 핸드폰 케이스에. 그래서 이제 소지를 했는데 정확히 그렇게 하고 그 당일부터 제가 한 일주일 정도를 매일매일 똑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꿈이었냐면 형상이 장군 옷을 입고 있어요. 맞아, 이순신 장군처럼 장군 갑옷을 입고 있는데 얼굴은 막 뭐가 흘러내려요. 되게 진물이 흐르는 것처럼 괴물처럼 흐르고 있는데 그 장군 갑옷을 입은 어떤 이상한 남자가 저한테 막 나쁜 행동을 하는, 그러니까 좀 몹쓸 짓을 하는 그런 꿈을 제가 정말 매일매일 그 꿈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꿈을 계속 꾸다 보면 저도 사실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예민해지고 굉장히 저도 좀 약간 말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누가 이렇게 저한테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기만 해도 제가 갑자기 속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엄청 분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저한테 밥 먹었냐고만 물어봤는데 거기서 화가 나고 저도 모르게 뭔가 어떤 말이 툭 튀어나온다던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사주를 보러 갔을 때 같이 간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한테도 너 혹시 좀 어때? 요즘 그 부적 받고 괜찮아?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사실은 자기도 좀 이상한 증세가 있긴 한데 자기는 좀 그냥 그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그게 나쁜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떤 거였냐면 울면서 깬대요. 자꾸 너무너무 많이 울어서 자기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을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 저는 사실 되게 소심해서 그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래 나도 그냥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는 걸 거야 라고 좀 어리석게 좀 믿었어요. 믿고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좀 약간 그런 신병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예술 일로 좀 풀고 계시는데 그분이 원래 저랑 사적으로 이렇게 밥을 같이 먹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오늘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찬영아 너무 보고 싶은데 같이 저녁을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래 뭐 좋아 해서 그분과 저녁에 만났는데 그분이 좀 평소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눈빛이 너무 다른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쪽 째져서 눈빛이 계속 뭔가 저를 째려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막 그동안 이제 밀린 얘기를 하다가 근데 혹시 언니 저한테 뭐 느껴지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면 언니 좀 요즘 힘든 일 있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했더니 내가 사실은 계속 너를 만났을 때부터 내가 계속 배가 아팠거든? 라고 하시면서 너 지금 뭘 숨기고 있는 게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뭘 숨겨요? 왜요? 아니다 그런 거 없다 라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그 부적이었어요. 지갑 안에 있던.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혹시 이건가? 이러면서 딱 보여줬는데 언니가 그걸 보자마자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너 이거 어디서 났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사주 보시는 분이 나한테 잘 됐으면 좋겠다고 단골이라고 주셨다 했더니 이 부적이 이상한 부적은 아닌데 여기에 써져 있는 것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만사형통, 뭐 건강복 이런 부적인데 이걸 쓴 사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그 사람이 나한테 뭐 그럴 리는 없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언니가 이거를 일단은 얼른 집에 가서 이걸 불태우고 집 밖으로 당장 버리고 그리고 집 가는 길에 저한테 아무 뭐 찬송가든 뭐든 뭐 예배 말씀이든 뭐 유튜브로 그거를 찾아서 들으면서 가래요. 근데 그 언니도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런 사람이에요. 뭐 신병이 있어서 그냥 예술 일을 푸는 사람인데 저한테 뭐 찬송가를 들으면서 가라고 그럼 좀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알겠다고 하면서 그걸 좀 들으면서 갔거든요. 그러고 집에 가서 그걸 이제 없앴어요. 없애고 나니까 그 다음날부터 그 꿈을 이제 안 꿨어요. 딱 그 이후부터 그 다음날부터 그게 끊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 타로 선생님을 알게 된 게 어떤 제 친구의 어머님이 소개를 해주셔서 알게 됐는데 그 어머님이 아니 뭐 소문으로 듣자 하니 그분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신병 난 사람들을 고치고 다닌대요, 요즘에. 오, 예. 고치고 다니고 있다. 그래서 좀 이상해졌던데?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깨달은 거죠. 아, 뭔가 좀 그런 분들을, 그분들도 이제 너무 간절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 중에선 사실 진짜 신이 아니라 좀 나쁜 신이 장난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뭔가 잘못 씌어서 그게 저한테 좀 영향이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던 그런 또 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따지고 보면 현영님에게 준 부적이 그냥 부적이 아니라 귀신을 붙여서 줬을 거예요, 아마. 근데 네. 그 귀신이 꿈에서 네. 몹쓸 짓을 했다고 했으면 결국에는 네. 그게 신이겠습니까, 그게? 아유, 그럼 뭐 색전기 이런 거겠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장군 옷을 입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너무 임팩트가 강했어서 너무 끔찍했죠. 그 이후로는 이제 다시는 또 그런 꿈을 안 꿨던 것 같아요. 아, 큰일 날 뻔했다. 네. 왜냐면 이 무당 세계에서도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진짜 그렇게 악독하게 하면 그냥 거의 노예로 만들어버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맹신하게 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참 신기하게 이렇게 좀 신기가 있거나 네. 좀 그런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제 주변에 좀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께서 늘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제가 이 얘기를 안 해도 한영아 그냥 너는 어디 사주 보러 가거나 신점 보러 가지 마. 이런 얘기를 진짜 그러니까 그런 깨가 있는 사람들마다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너가 좀 영이 맑은 편이라 너는 아마 좀 쉽게 그렇게 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다 이렇게 해서 그때 이후로는 이제 뭐 재미삼아서라도 안 가려고 하죠.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돈만 노리는 게 아니라 이 기운까지 노리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어우 섬뜩하다 네. 이거. 그러니까요. 진짜 믿을 세상이 네. 아니에요 진짜로. 아. 그렇게 좀 나쁜 짓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처음 깨달은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회장님이 겪었던 정말 또 섬뜩한 이야기까지 들려주셨는데 또 한 가지 네. 정도 한번 들어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걸까요? 네, 이것도 조금 짧은 이야기인데 이건 네. 또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도 이번에 영화 찍었을 때 그 예. PD님께서 이제 영화 파묘를 촬영하시면서 겪으셨던 일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던 건데 사실 그때 파묘 영화에는 그 뭐 많은 무당 선생님들의 자문을 좀 구해서 만들어진 영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파주 세트장에서 어느 날 촬영을 하고 계셨는데 영안실 세트를 만들어서 그 영안실 장면을 찍고 계셨대요. 근데 거기 이제 계셨던 무당 선생님이 그 PD님을 갑자기 부르시더니 되게 조심스럽게 저기 그 검은 연기는 특수효과 같은 건가? 이렇게 여쭤보셨대요. 근데 사실 그 장면이 특수효과가 있는 장면이 아니었어서 그 PD님께서 좀 의아하게 계속 이제 그럼 한번 살펴보겠다고 모니터를 보셨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PD님 눈에도 그 제작진분들의 눈에도 검은 연기 같은 게 눈에 전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이제 혹시 무슨 연기 말씀하시는 거냐 저희는 오늘 따로 특수효과를 준비한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선생님이 알겠다고 일단 고개를 끄덕이시더래요. 그리고서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셨대요. 근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좀 엄청 평상시에도 좀 따뜻한 분이라고 하세요. 근데 그래도 그때 좀 기분이 싸한 그 느낌을 다 같이 좀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저녁을 먹으면서 PD님이 선생님께 여쭤본 거죠. 아까 왜 그런 걸 물어보셨냐.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 영안실 문짝에 사람들이 쫙 누워있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쫓아내주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그날따라 아픈 사람이 좀 많고 다들 그 얘기를 하기 전에도 기운이 계속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셨었대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PD님이 더는 안 여쭤봤다가 나중에 그 소품팀의 대표님한테 여쭤봤는데 그 문짝이 오래전에 있었던 그 병원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 문짝이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네, 정확히 어떤 뭐 병원인지 뭐 그런 거는 알 순 없지만 말씀해 주시기로는 그 굉장히 오래전에 그 병원에서 왔었던 실제 그 문짝을 가져온 거였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선생님께서 그런 걸 좀 현장에서 보시지 않았나 이런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더 듣고 싶어. 뭐 짧은 거 하나 더 있으면 가도 좋을 것 네. 같아요. 예. 이것도 비슷하게 촬영장 얘기고 네네네. 이건 이제 저희 영화가 이번에 괴기열차잖아요. 맞죠, 근데 맞죠. 사실 그 이전에 괴기 맨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전에 있었어요. 맞아.
네, 이것도 이제 그 PD님께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셨던 건데, 그 괴기맨쇼에서 어떤 한 배우 선배님께서 어떤 장면을 찍으시는데, 싱크대 앞에서 개수구를 바라보는 장면의 클로즈업을 찍을 때였대요. 그때 그 PD님께서는 모니터에 그 화면을 보고 계셨는데 이제 레디 액션이 있기 전에 보니까 선배님의 표정이 살짝 좀 미묘하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컷을 이제 그냥 찍었는데 몇 번 테이크를 가고 그 테이크 슛 사인이 딱 들어가기 전마다 꼭 선배님의 표정이 굉장히 미묘하시더래요. 그래서 선배님이 이제 모니터로 돌아오셨는데 PD님한테 물어보시더래요. 혹시 그 세트장의 싱크대 위에 주방 창문 그 조그만 창문에 혹시 지금 누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네. 아니에요 하면서 무슨 일이시냐 하니까 되게 멈칫하시면서 뭐 아니다 아닐 거야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얼버무리셨대요. 그래서 일단 PD님이 바로 확인을 하시려고 세트장의 그 창문 뒤편을 확인하러 갔대요. 그리고서 돌아와서 선배님께 말씀을 드렸죠. 거기 아무도 없다고. 그랬더니 선배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배님이 촬영을 하는 동안 액션 사인이 났는데 누가 그 창문으로 선배님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선배님은 이거 NG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제작진 측에서 거기 뒤에 뭐 사람 나와요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니까 뭐지 클로즈업이니까 이게 안 찍혔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기에 좀 어렵게 계속 집중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도 다음 테이크에도 그 창문으로 계속 누가 쳐다보니까 선배님이 조명팀인가? 아니면 클로즈업이니까 분장팀이 좀 체크하라는 건가? 하면서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계속 연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 쳐다보는 시선이 그냥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되게 놀리듯이 창문 위로 쏙 나왔다가 쏙 내려갔다가 쏙 나왔다가 다시 쏙 내려갔다가 이렇게 좀 장난치듯이 한대요. 그래서 선배님은 이거 분명히 스태프 중 하면 장난을 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는 도중이니까 좀 기분 나빴다고 사실. 근데 좀 혹시 오해일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는 전달 안 하고 근데 이제 누구였는지만 물어보셨던 거죠. 그래서 선배님은 혹시 나중에라도 거기 서 있는 사람 알게 되면 그런 행동은 좀 조심해달라고 이렇게 조심스레 부탁을 하셨대요. 근데 정말 PD님과 그 다른 사람들도 그 창문 뒤편으로 가서 확인을 했을 때 거기가 일단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고 그냥 조명기 하나가 겨우 서 있는 굉장히 작은 공간이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창문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그게 세트장에 그 부분이 1m 높게 세트를 지었어서 심지어 그 창문으로는 사람이 아예 볼 수가 없는 구조였대요. 와, 예. 네, 그러니까 정말 거인이 아닌 이상. 그래서 이제 선배님께 그거를 또 말씀을 드리니까 확인하시고는 내가 귀신을 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야, 아니 현영님 때문에 이런 네.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들어볼 수 있는 아주 네. 영광스러운 자리가 됐네요 오늘. 저도 너무 사실 저희 PD님께서 기꺼이 이 이야기를 얘기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셔서 그래서 또 이렇게 촬영장에 또 이렇게 다양한 공포영화는 특히 또 촬영장에 이런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나니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진짜 바쁘신 와중에도 지금 촬영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짬을 내서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바쁜 스케줄 중에도 지금 돌비공포 라디오 또 귀종님이시니까 또 귀종님들에게 이런 이야기 들려드리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저는 현영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 많은 연예인 분들이 샤라웃을 해주시긴 했지만 현영님만큼 제대로 해주신 분은 진짜 현영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네. 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저희 귀족님들도 현영님께서 같은 귀족이라는 것에 더 뿌듯해 하셨고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현영님께서 주인공으로 나오신 영화 괴기열차도 7월 9일날 개봉하니까 당장 CGV든 어디 극장이든 달려가셔서 저 또한 같이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꼭 보겠습니다. 저 혹시 돌비님 저 좀 마지막으로 귀종님들께 한 말씀 드려도 돼요? 네, 일단 너무 떨렸어요. 그 이유는 제가 정말 너무 팬이었고 이 홍보도 사실 그냥 홍보를 핑계 삼아서 사실 출연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돌비 또 이전의 공포물 자체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서 어렸을 때부터 공포영화나 소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에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실제로 저는 좀 더 아까 그 부적 일은 그렇게 지나가서 다행이지만 사실 이 돌비 얘기를 보면
보면 이게 가벼운 해프닝으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좀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나 좀 안타까운 사연들 보면서 사실 되게 마음도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게 흥미로운 소재는 맞지만서도 실제로 좀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을 겪은 분들께는 그런 귀족분들도 듣고 계실 것 같아서 하루빨리 회복되시거나 괜찮아지시고 다시는 그런 일을 절대 안 겪으시길 바라고 또 응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돌비님께도 이런 공포 콘텐츠 다루시면서 재미도 그렇고 위로도 같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모습도 너무 감명 깊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또 제가 리스펙합니다. 항상 파이팅입니다. 네. 현영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도 바로 또 촬영 가셔야 되는데 촬영 네. 잘 하시고 건강관리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족님들 감사합니다. 정말 현영님의 또 진심이 느껴지네요. 그냥 영화 나왔는데 홍보 핑계로 진짜 시들만 한번 참여해보고 싶었어요 라고 전에도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따로 연락을 하셨을 때도. 근데 진짜 찐 귀족님이세요. 진짜로 시들무 정말 많이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처럼 일어나서 들으시고 뭐 이동하면서 들으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우리 같은 귀족님들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괴기열차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내일 당장 보러 갑니다. 7월 9일 개봉이니까 바로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영님. 그리고 우리 귀족님들도 현영님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